예, 안녕하세요. 이제 복지와 경영, 경영과 복지의 큰 양 날개를 이제 바라보면서 복지는 경영을 어떻게 보는지, 또 경영은 복지를 어떻게 보는지 이 두 개의 틀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소셜 웰페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와 또 여기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이 있습니다. 그럼 경영은 소셜 웰페어를 어떻게 보는가? 또 소셜 웰페어는 경영을 어떻게 보는가? 이 보는 시각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가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복지 경영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립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어떠한 매니저가 이 운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에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흥망성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기업도 어떤 훌륭한 CEO가 그 기업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 기업은 새로운 성장을 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끌어가는, 지향하는, 바라보는 그 비전적인 것들에 따라서 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새로운 나름대로의 비전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경영자의 마인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영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지 경영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뭘까요? 경영자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의 기업을 갖고 있는 목적을, 기업이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타인의 활동을 이 코디네이션 또는 코디네이팅, 조종을 하고 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또 그것을 바로 수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조직을 이끌고 나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 물론 차도 참 중요하죠. 어떤 차를 가지고 운전하느냐, 이 차의 차의 어떤 그 스케일이나 차의 어떤 그 나름대로 성능이나 차의 그레이드나 차의 어떤 성능 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는 제속도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대형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그 차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는 그런 경우를 보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기에는 참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스킬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가 불안한, 어려운, 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적합한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잘 거기에 맞춰서 있느냐, 이게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어떤 기업에 보면은 그 기업에 정확하게 저 사람 정도면 그 기업을 이끌 만한 충분한 리더십과 충분한 전문성과 충분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경영자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고요. 어떤 학교도 그렇고 대표되는 사람을 누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갈 운명이 결정되집니다. 우리가 뭐 해마다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 체육 단체에 뭐 축구팀이든 농구팀이든 야구팀이든 이런 팀의 코치를 감독을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감독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부분은 경영과 경영자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획하는 과정, 플랜을 가져야 되고, 그죠? 이것은 바로 또 do라고 하는 실행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또 C라고 하는 평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플랜 투 C라고 하는 이 공식을 늘 머릿속에 갖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서큘레이션 되는 순환되는 과정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직이 잘 되는 조직들은 어떠냐면요. 잘 계획을 세우고요. 잘 계획하고 잘 평가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적절하게 순환이 되어져 가면서 나선형을 그으면서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죠. 점점점 이렇게 진행되면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직한 조직의 현상이죠. 그러나 어떤 조직들은 어때요? 자꾸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들링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잘 운전을 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고, 운전자가 미성숙해가지고 옆에 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또 어떤 계곡에 떨어지기도 하고,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또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영자의 의식과 경영자의 마인드와 경영자의 비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경영자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경영자는 첫 번째 수직적인 위아래로 쭉 내려가는 위계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영자의 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중하로 내려오면서 어떤 질서가 쭉 잡혀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겠고요. 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그러한 분류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소유한 자와 경영하는 자를 딱 구분해서 그 디자인 속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직무 범위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수직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위계 질서상에서 있는 그러한 분류를 본다면은 상위 경영자, 탑 매니저가 있겠죠. 탑 매니저. 탑 매니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가장 위에서 위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서 책임을 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러한 하나 임원진들을 거느리고 그 임원진들을 총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회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리고 업무를 책임지고 경영자를 경영자 중에 또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그를 CEO라고 하죠. CEO, 이 CEO는 무슨 약자일까요? Chief라고 하는 그런 대표라는 뜻이죠. Chief Executive Officer.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경영자로서 이야기하는 CEO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EO,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EO의 위상과 위치가 우리 복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마치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관장이 있고 국장이나 부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안에 소셜 워커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그 업무를 종사하는 현장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수직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탑 매니저가 있겠고요. 그 중간 매니저가 있어요. 그 미들러 매니저라고 하는 중간 경영자는 조직의 중간의 계층에 위치해서 상위 경영자에 의해서 결정된 집행 방침과 그 위임된 그런 사안들을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또 하위 경영자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경영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중간 미들러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부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과장이라는 이런 직급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중간 미들러 매니저죠. 그래서 상위 경영자와 하위 경영자 중간에서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견들을 조정하고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들러 매니저라는 것이죠. 자, 그런 탑 매니저가 있고 미들러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퍼스트 라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하위 경영자가 있습니다. 맨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담당하거나 근로자나 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경영자로서 나름대로 작업 경영자 또는 일선 경영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산 현장에서는 뭐 직장이라고도 하고 조장이라고도 하고 반장이라고도 하고 일선 감독자와 사무직의 기장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조직 속에서 이제 상위 수직적인 거다라고 하면 탑 매니저가 있고 미들러 매니저가 있고 퍼스트 라인 매니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나 뭐 미들러 매니저나 탑 매니저나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수직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탑 매니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고객과 직접 맞닿는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 또는 현장의 실천가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에서 탑 매니저나 미들러 매니저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라든지 또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들이 제대로 그것을 이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지시됐던 것들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럼 퍼스트 라인 매니저만 중요할까요? 상위에서 내리는 그 매니저들의 미들러 매니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이 미들러 매니저들이 역할하는 것들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에게 연결되지 않고 또 미들러 매니저들이 탑 매니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면 또 와해되거나 또 전혀 오버랩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들러 매니저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맨 위에서 탑 매니저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에 따라서 미들러 매니저나 퍼스트 라인 매니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탑 매니저나 미들러 매니저나 퍼스트 라인 매니저나 셋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영자의 논리는 어느 한 부분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토탈 개념으로 토탈 매니저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탑 매니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들러 매니저가 중요할까요? 퍼스트 라인 매니저가 중요할까요? 답은 나와 있겠죠. 퍼스트 라인이든 미들러든 탑이든 미들러든 그 퍼스트 라인이든 모든 매니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권위적인 측면에서 탑 매니저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막 그 조직은 나름대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탑부터 미들러부터 퍼스트 라인까지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지는 조직은요 상당히 투명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저도 복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제 공감되는 하나의 부분이요. 제가 이제 탑 매니저도 해봤고 또 미들로 매니저도 있어봤고요. 또 퍼스트 라인 매니저도 해봤지만 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탑 매니저와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조직들이 있고요. 탑 매니저에서 나오는 이 조직이 이 라인이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잘 되는 조직, 정말 훌륭한 조직은요. 퍼스트 라인 매니저와 탑 매니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기는 좀 투명한 조직,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투명. 투명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유리죠, 유리. 유리벽처럼 밖이 안이 환히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하고 멋진 조직으로 멋진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직은 투명한 조직들이 있고 어떤 조직은 불투명한 조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어떠한 그 CEO의 방이라든지 미들로 매니저의 방이라든지 나름대로 이 탑 매니저의 방들이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막혀져 있는 그러한 사무실보다도 투명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일전에 기관장으로 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기관장들의 방들을 제가 쭉 거쳐오면서 가장 그래도 이 기관장의 방은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방이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게. 들어오는 문부터 유리문이었고 이 벽들도 다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안이 환히 보이고 안에서 밖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으로 기관장의 방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장의 방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보고 또 진행을 하면서 뭐가 빨라졌냐면 의사 전달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이제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또 팀장들이 결제를 받으려면은 불투명한 방이었으면 그 방에서 회의를 하는지 결제를 하는지 전화를 받는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방에 기관장이 있다 보니까 기관장이 지금 가면 결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가면은 인터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가면은 뭔가 상담을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손님 중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찾아가야겠구나. 이게 정확하게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외부에서 누가 전화가 와서 기관장을 바꿔주시오 라고 했을 때 기관장이 있다 없다를 눈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그러한 운영의 관리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하게 됐을 때 불편한 것이 있겠죠. 뭐 좀 쉬고 싶어도 쉽게 쉬지 못하겠고, 그렇죠? 나름대로 좀 자리를 비우고 싶어도 금방 표가 나니까 자리를 못 비울 때도 있겠고, 손님이 와서서 좀 나름대로 좀 편안한 긴 시간을 갖고 싶지만 남들의 눈치가 있고 밖에서 뭐 결제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러면 어때요? 금방 스톱도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기관의 CEO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자, 소셜 워커로서 특히 복지 경영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what은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서빙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배제된 그러한 회의, 그러한 사업, 클라이언트가 좀 소외된 그러한 프로젝트는 별로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비전과 마인드가 바로 어떠한 비전과 마인드로 이끌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종을 울려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목적의식과 목표의식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 CEO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수직적인 입장에서의 탑 매니저와 미들러 매니저와 퍼스트 라인 매니저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라 하면은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투명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진행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CEO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너라는 말이 있죠. 오너 매니저. 오너 매니저는 뭘까요? 소유하는 매니저가 있다는 소유 매니저. 소유 경영자라는 것은 뭘까요?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소위 주인이다라는 오너의 입장. 다시 말하면 출자자라든지 또 대주주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가해서 운용하는 관리하는 경영자가 바로 소유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 설립 초기에는 소유 경영자에 의해서 대부분이 운영이 되죠. 소유한 자들이 모든 임원진도 맡고 회장도 맡고 사장도 맡고 다 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유 경영자가 이제 원래 산업화 초기에 기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때는 되어지지만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별로 요구되지 않아서 그래 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출자와 또 경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소유 경영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전문적인 경영자와 소유 경영자가 분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 자, 소유도 하고 오너도 되면서 또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너 매니저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오너 매니저 말고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매니저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mployed manager라고 하죠. 고용 경영자. 다시 말하면 월급을 받는 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고용 경영자는 이제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그 펑션, 기능과 롤이 이제 확대되죠. 너무너무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너 경영자들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소유 경영자가 그 employed manager를 연결하죠. 그래서 이제 고용 경영자를 갖다 놓고 쓰죠. 경영의 관리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자로서 경영자의 속성보다 종업원의 속성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소유 경영과 나름대로 employed manager, owner manager와 employed manager의 이런 부분 속에서 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 매니저, 전문적인 매니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프로페셔널 매니저는 뭘까요? 원래 전문 경영 체제 하에서 경영자를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영역자가 이제 나름대로 그 전문 프로페셔널한 영역자에게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전문적인 지식, knowledge, 그리고 전문적인 이 capacity,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 프로페셔널 영역으로서의 영역을 담보해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에서 유일한 의사결정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경영자는 대규모화된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로 진행되다 보면 어때요? 크게 이제 오너에 대한 매니저, 그다음에 employed 매니저,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매니저를 맡겨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단점들이 있죠. 오너 매니저로서의 장점은 정말 내 일이니까 온 혼신을 다해서 일하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승부수를 또 열심히 벌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 에너지를 갖게 되죠. 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보면은 오너 매니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또 기관의 대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권력도 커지고 또 나름대로 권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신껏 일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 누군가로부터 컨트롤 당하고 누구로부턴가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적인 마인드의 합리성과 어떤 규칙과 룰을 잘 정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또 실수나 보이지 않는 또 문제를 나타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나름대로 오너 매니저의 좀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플로이드 매니저가 또 그 부분을 영역을 맡게 되고, 그러나 이 사회의 기업이나 이 모든 조직은 이런 오너라든지 인플로이드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매니저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의 영역이죠. 프로페셔널 매니저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만들어지는 매니저로서 그 부분으로서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에 포커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영자 유형을 또 다른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직무의 영역,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른 범위 속에서의 분류를 하는 그러한 경영자 유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펑셔널 매니저, 다시 말하면 직능 경영자, 이것은 뭐냐면 특정한 조직 활동 부분에서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문 영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어떤 부문 관리자가 바로 이런 펑셔널 매니저 역할이라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으로서는 아주 회계적인 영역, 재무적인 영역, 인사와 생산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제너럴 매니저, 다시 말하면 총괄 경영자의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바로 경영하는 경영자가 바로 중요한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너럴 매니저는 뭘까요? 전체를 총괄하는 거예요. 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경영하는 경영자. 그래서 직능 펑셔널 경영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위 경영 탑 매니저라든지 펑셔널 매니저로부터 나름대로 발생하는 각 부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제너럴 매니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영역 중에 매니저라는 영역에 각자의 펑셔널 영역도 있고 제너럴 영역도 있고 중요한 그러한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의 중요성, 또 영역의 새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영자의 직능은 뭘까요? 직능. 첫 번째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우리의 경영자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플래닝, 기획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영자가 플래닝을 하지 못한다면 경영자로서의 뭐가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항상 기획을 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임무와 목표 그리고 이들이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잘 선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플래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나름대로의 경영자의 직능은 오가나이징입니다. 오가나이징. 조직화시키는 겁니다. 조직화. 그러니까 이 매니저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조직화시키느냐, 오가나이징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그 리더들은 참 오가나이징을 잘하는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매니저는 딱 들어오면은 팀을 딱 짜고 오가나이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 조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들은 이러한 플래닝이나 오가나이징을 통해서 뭘 줘야 될까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매니저가 돼야 돼요. 탑 매니저든 특히 고위층에 있는 매니저들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이 직원들에게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휴먼 서비스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러한 역할들은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고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딱 심어줄 때 그럴 때 빛이 나고 새로워지고 멋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심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상당히 낭망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입장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비전과 목적이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이고 얼마만큼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뭘까요? reading, 지휘를 해야 돼요. 지휘, 다시 말하면 이게 A자가 말이죠. 맞죠? reading. 다시 말하면 지휘한다는 건 뭐죠? 조직의 구성원들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의욕을 불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의 기능이 바로 리딩이죠. 지휘하는 것.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 열심히 비전 있게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어떻게 될까요? 잘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거 어떻게 쓸까요? 컨트롤링. 컨트롤링 통제라는 것이 물론 일단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컨트롤링.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지휘하고 매니저하는 경영자는 정확하게 적절하게 컨트롤링하는 거. 조직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매니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행동 결과가 계획에 일치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들의 활동을 측정하고 수정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하나의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죠. 오가나이징 하죠. 리딩 하죠. 컨트롤링 하죠. 네 가지죠. 플래닝, 오가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이것이 이제 경영자의 직능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직능을 우리가 뭐 나름대로 플래닝도 하지 못하고 오가나이징도 하지 못하고 리딩도 하지 못하고 컨트롤링도 하지 못하면 그는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자격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영자의 역할이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경영자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기업의 내부에서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 내부에 대한 역할의 변화가 뭘까요? 이제 기업의 목적과 기업의 비전과 이런 설정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설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리더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관리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 과정.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역할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 기관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 리더십이 없으면 나름대로 이 조직을 이끌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닌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소셜 웰페어적인 복지, 소셜 웰페어적인 리더. 그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까요?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적인 리더십을 가져야만이 정말 훌륭한 리더다,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새로운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이 연결되어져 갈 때 정말 훌륭한 리더는 이러한 리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것이 그러한 역할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 외부에 대한 역할 변화도 좀 따라오고 있는데요. 기업 외부의 환경에 따른 역할이 나타나는데 인식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어떤 A라는 바운더리에만 생각했던 리더가 이제 A가 아니라 B와 C와 D와 전체 먼 영역까지 글로벌한 영역의 디자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으로서의 발전을 하나요? 그렇죠. 통합 능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통합 능력. 이렇게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발전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부 환경에 대한 역할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CEO들이 그 경영자들이 역할을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외부적인 리더 또 내부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구분들과 변화되고 있다.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내부적인 그 역할의 변화와 외부적인 역할의 변화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그렇죠. 체인징이죠. 체인징. 체인징. 자,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경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변화라고 하는 체인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체인징의 단어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의미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체인징. 그렇죠. 체인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변화라고 하는 의미는 끊임없이 ing 형태로 체인징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인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내가 CEO가 된다고 했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고 또 외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채널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생각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영자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경영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테크니컬한 스킬,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돼요. 경영자는 프로페셔널한, 테크니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경영자들은 많은 거느리는 직원들보다도 더 고차원의 더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방법과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연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휴먼 스킬입니다. 휴먼 스킬. 자, 휴먼 스킬이 뭘까요? 그렇죠.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관계를 참 잘 가져야 돼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카파시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리더들은요, 이런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킬도 중요하고 테크니컬한 부분도 중요하고 프로페셔널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휴먼 스킬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 보다 나은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모든 그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종하고 통합할 수 있는 뭘까요? 정신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어떤 나름대로 이 개념적인 나름대로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능력, 카파시티가 있어야만이 그 기관의 리더로서 자격이 되고 리더로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떨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영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테크니컬 스킬,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휴먼 스킬,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뭘까요? 컨셉추얼 스킬, 개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스킬인데 하나는 프로페셔널, 하나는 휴먼, 하나는 컨셉추얼.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바로 경영자가 가져야 될 카파시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카파시티라고 하는 능력, 이 카파시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많이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카파시티는 쉽게 얘기하면 파워죠. 파워. 어떤 파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지와 경영과 복지라고 하는 그런 큰 맥락에서도 바로 이런 카파시티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카파시티, 이 능력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경영자의 카파시티 능력은 뭘까요? 첫 번째가 이 개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개념적인 능력. 개념적인 능력은 뭘까요? 사고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소위 정신적인 능력을 바로 그러한 카파시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능력이 뭘까요?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기술적인 능력은 뭘까요? 경영에 대한 기법이나 또 운영 프로세스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적인 파워, 인간적인 파워, 기술적인 파워, 이것이 경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영 단계별로 경영이 이제 발전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 경영의 단계별로 능력의 중요성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경영 단계별 능력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최고 경영자는 개념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탑 매니저들은요, 물론 프로페셔널한 부분이나 또 나름대로 어떤 스킬적인 부분도, 테크니컬한 부분, 어떤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컨셉추얼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들러 매니저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물론 프로페셔널한 영역과 그 다음에 뭐 컨셉추얼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먼 스킬,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위 퍼스트 라인 매니저라고 하는 하급 경영자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기술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 컨셉추얼이라는 개념적이든 또는 그들에게 뭔가 어떤 그 중간 관리자가 이야기하는 휴먼 릴레이션십이나 휴먼 스킬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 소위 테크니컬한 부분이 이 퍼스트 라인에 대한 그 리더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구분이 되겠죠? 탄압 매니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개념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컨셉추얼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휴먼 릴레이션십 같은 휴먼 스킬이 필요하죠. 인간관계로서. 그렇죠? 퍼스트 라인의 이런 하급 관리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컨셉추얼이나 휴먼 스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테크니컬한 그런 스킬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죠.
경영자들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경영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래닝과 함께 또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이 탑 매니저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컨셉추얼, 이념적인 것들을 가져야 돼요. 이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 이 부분이 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컨셉추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쉽게 만들어내거나 쉽게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컨셉추얼을 뛰어넘는 휴먼 스킬,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휴먼 스킬을 뛰어넘는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컨셉추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들러 매니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 중요하지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포커스를 두고 맞출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휴먼 스킬,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퍼스트 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휴먼 스킬이나 컨셉추얼 스킬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이 조직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리더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이 체인징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점점 리더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레이드를 높여가면서 점점 발전해져 가는 체인징에 변화하는 그런 리더십과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작년보다 더 훌륭하게 리더가 바뀌었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리더가 바뀌어져 가는 그레이드가 점점 좋아져 가는 그러한 리더 또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리더들을 보고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리더가 발전되고 바뀌어져 갈까?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의 채널을 그들은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F라고 하는 이 필링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필링.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늘 살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그 나름대로 좀 의식이 좀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필링이 살아 있습니다. 감정을 자꾸는 살려야 돼요. 좋은 감정을 또 긍정적인 감정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연과 자꾸 친화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바람의 소리도 듣고 꽃들을 보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도 하고 별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나의 감정들을 자꾸 묻혀져 가는 그러한 무디어져 가는 없어져 가는 삭막해져 가는 감정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런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thinking. 생각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A로 딱 고정돼 가지고 A 이상 다른 채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A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사고는 픽스된 거예요. 딱 경직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thinking은 ing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생각은 무엇보다 빠를까요? 빛보다 빠른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그 CEO로서 훌륭한 CEO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필링만 갖고 싱킹만 갖고 될까요? 느끼기만 하고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만 해요. 좋은 생각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정말 멋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뭘 안 할까요? behaving. 자, 여기도 ing예요. behaving. 자, feeling, thinking, behaving 중에 이 behaving을 안 하면 어떨까요? 그냥 느끼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차 운전을 열심히 해야지. 기분 좋게 해야지. 생각만 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공부 이제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정말 강의를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정말 감정이 막 복받쳐 오고 생각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해야지라고만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 중에 내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자. 내 생각도 잘 컨트롤하자. 그리고 나의 비헤이빙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컨트롤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영자의 그러한 자세와 경영자의 하나의 직능, 경영자의 하나의 능력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꼭 복지와 경영으로 연결되는 복지 경영자로서의 CEO로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